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신흥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 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들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 김치. 아우 맛있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클렌저,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이 코너 제목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아마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또 하나의 후보 중에 하나인 증문즉설. 이거는 노회찬 대표님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증문즉설. 노회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증문즉설, 이거 야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는 뭐, 노가리도 있고, 노가리 원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발랄한 게 많은데, 증문즉설. 증문즉설로 안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하시지만. 네. 자, 노샷 올킬도 있어요. 노샷 올킬. 샷을 안 때렸는데 올킬 됐다고.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예, 정의당이 유일하게 고정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코너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공식 출정식을 한 그 심 후보에 대해서 우리는 왜 거기서 시작했다. 예. 뭐, 후보 스스로가 이제 원하기도 했고요. 구로 디지털 이제 시작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와 만나기 시작한 과거 구로공단의 미싱사 출신이었으니까. 예.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고.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가 거기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죠. 네.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그 변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요. 네. 지금은 그 IT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디지털 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장지대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상징성이 있었다. 자, 지금 포스터도 공개되고 포스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토론회 이후에 처음 나왔으니까 토론회 네. 얘기도 하실 얘기 많을 예. 것 같고 토론회를 심상정 후보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도 받아서 그것도 그 캠프에서는 네. 그 정도면 선방했다. 그리고 캠프에서는. 몸을 푸는 데 있어서 뭐 좀 만족한다. 몸 정도 정도인데, 풀었다. 예. 예. 후보는 좀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요? 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어디를 아쉬워합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다라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일단은 뭐 후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뭐 사실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후보가 자신감 갖고 여유 있게 하는 게 좋다는 거고 유승민 후보가 그날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내용이 특별히 좋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 소화해내고 예. 자연스럽게 이제 억지 부리지 않았던 것이 예, 연출되지 않은 듯한 그 느낌. 네. 예. 그래서 제일 이렇게 막 좀 뭔가 그 마음이 평정을 잃은 듯하게 보이는 사람이 제일 못한 거가 되는 거죠, 사실. 예. 그 평정을 잃었던 걸로 보이는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두 후보였는데 예. 홍준표 후보는 의외로 예. 원래 파이터거든요. 대단한 파이터죠, 사실. 엄청난 사람이죠. 저도 그렇죠. 많이 해봤기 붙어보셨잖아요. 때문에 토론회에서 붙으면 이기기 쉽지 않은 제가 사람인데. 유일하게 그 상대가 홍준표 나올 때 유일하게 긴장하거든요. 예측 불허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A로 공격했는데 C로 대받는 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면 쳐다보고 옆으로 총 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 거의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다리 힘 빠졌다. 예. 그러니까 전이가 좀 반쯤 상실된. 그 워낙에 지지율이 적게 나고 한 자리 수다 보니까 예. 그 원래 도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본인이 많이 붙어보셨잖아요. 많이 해봤죠. 근데 FM 토론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약한 모습은 처음 봤다. 약간 모습은 좀 이제 실망스럽다는. 실망스럽다. 예. 계속 이제 더 이상 근데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거의 뭐 링에는 올라왔는데 혼수 상태. 혼수 상태. 안철수 후보도 좀 다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지만은 좀 참 그 토론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안습이었어요. 예, 안습. 그 자체였다. 왜 너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듯한
경직된 느낌이 확실히.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조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방어는 확실히 늘었더라고요. 방어하는 데서 네. 굉장히 결기 있게. 문 후보가 토론에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예. 그것도 그 좋은 점이죠. 예. 기대치가 낮으니까. 어허, 기대치가 낮으니까? 기대치가 낮으니까 웬만큼 해도 좀 잘해 보이는데 예. 방어는 확실하게 과거보다 방어하는 실력이나 예. 이 결기가 이게 좀 대단했는데 공격해가지고 막 상대를 묵사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예, 예. 이제 거의 가다가 이렇게 마지막 그 일격 회심의 일격은 안 하고 이제 뭐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뭐 토론 스킬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성품하고도 관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숨까지 끊어놓지를 못하는 모질지 못한 거죠. 모지지 못했다.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1등이니까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뭐 네. 의도적이었다면. 홍준표 후보와의 그 흔히 뭐 티키타카라고 하는 주고받는 거가 생각보다는 잘 됐다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캠프 속에서는. 제가 볼 때도 그게 이제 네. 이제 홍의 공격에 대해서 좀 가차없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상당히 좀 힘 있는 후보 그런 어떤 인상을 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가장 잘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승민 후보라는 데는 동의하시나 봅니다. 예. 근데 뭐 그 뒤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뭐 반영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로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비슷하게 홍준표 후보가 제가 보았던 그 수없는 토론회에 비해서 뭐랄까요, 결기도 좀 많이 떨어지고 날카로움도 좀 떨어졌다. 그 의도적으로 대선 후보라서 자제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자제한다기보다는 뭐 자학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뭐 세탁기에서 걸어나왔다 그러고. 세탁기에서 걸어나왔다. 사실은 세탁 대상은 아니거든. 기름 걸레는 분리수거해야지. 그걸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은 다른 세탁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이 시간만 되면은, 요 앞에 저희가 이철희 의원과, 문병호 의원 두 분이 무규칙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갈 뻔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시간도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토론의 총평은 그렇다. 자, 앞으로 그 KBS 스탠딩 토론이 있다지 않습니까? 예. 그 규칙을 잘 모르겠는데 스탠딩을 한다는 게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소위 스탠드 앞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한다는 건가요? 규칙은? 뭐 걸어다니지 말라고 돼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토론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다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동하면서 뭐 발언하지 않아요. 이동을 하지 말라는 규칙은 없다. 예. 할 수는 있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하. 알고 있는데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대단히 이제 긴장감이 이제 유발되는 상황이고 이날 토론은 크게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그 주제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반씩 시간을 나누는데 1인당 한 18분 정도의 총량을 주고서 5명이 혼전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갖고서 발언하고 질문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이제 동시다발입니까? 예, 동시다발인 거예요. 무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의 그러네요. 어떤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술을 어떻게 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말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진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단답형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해야 될 때 시간이 없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 방식은 두 명이 토론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에요. 네.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정말 사회자가 필요 없이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제 치고받고 하죠. 하는 미국에서 건데 하는 것처럼. 5명이 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5명이 다 총을 들고 쏘기 시작하면은 홍준표 후보는 앞을 보면서 옆을 쏜다면서요? 네. 그게 원래 특기죠. 그게 원래 특기고 그거 당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 앞을 보고 있는데 옆을 쐈어요. 옆을 번호해줘야 되나? 아니면 앞을 계속 공격해야 되나? A를 공격했는데 C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 토론회가 이번 대선은 토론회가 통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번 토론회는 후보 선택에 어떤 기준점이 꽤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토론 방식을 갖다가 과거에 네. 정말 그 밋밋한 토론 방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견이 있는 여러 정책들, 네. 차별화된 정책들이 이게 실제로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토론이 앞으로 이제 4번 더 남았거든요. 네. 4번 더 남았는데 갈수록 이제 이 이슈 파이팅, 그러니까 구체적 정책을 놓고 일자리라거나 또는 사드 문제라거나 정책을 놓고서 서로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가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토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1번도 때려야 되고 당연히 본인의 표는 주적이니까 문재인 후보도 때려야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표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도 때려야 되는 동시 양쪽을 타격하고 게다가 유승민 후보의 표도 또 가져와야 돼요. 이런 딜레마가 있고 문재인 후보는 1위를 지켜야 되니까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야박하게는 못하게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주로 공격하겠죠. 심상정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심상정 후보는 네거티브보다는 예. 또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또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외롭죠. 외롭죠. 네거티브 좀 해주세요. 사실. 네. 우리는 당분간 네거티브 환영입니다. 네, 네거티브 환영. 당분간 네거티브 그러니까 뭐 심상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서
그 네거티브 판에 끼어들 의사는 별로 없고 예. 심상정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다른 예를 들면 뭐 홍준표 후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보다도 심상정 후보가 가장 확실하게 그 응징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예. 민주총 정교조 공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다른 후보도 다 같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라거나 격차 해소라거나 예. 그런 뭐 정치 혁신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방안이 다른 후보보다 좀 더 차별성 있고 좀 더 낫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예.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전략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다. 네. 근데 심상정 후보의 고민은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문재인 후보와 지지자들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후보 쪽으로 몰렸다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심상정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이렇게 사실은 완전히 제로섬은 아니지만 후보를 가지고 땡겨와야 되는 대상.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를 막 공격하면 또 심상정 후보한테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이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정권 교체는 이미 확실한 거니까 예. 뭐 홍준표 후보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모르죠. 거라고. 아니, 그건 홍준표 후보도 확신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는 거라면은 이왕이면 어떤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가. 예. 심상정 후보와 같은 그런 진보적인 후보의 득표가 높아질수록 또 그 발언권이 커지고 그 정권 교체의 어떤 방향도 더 진보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표를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예. 이런 게 있어요. 뭐 사표 심리 비슷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심상정 찍으면은 안철수 된다. 뭐 이런. 아, 여기서는 또 그런 구도가 나오는 예, 거예요. 홍준표 그런- 찍으면 문재인 된다라고 국민의당에서 튀어나왔고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무슨 소리냐.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된다라고 튀어나왔고 근데 여기 심상정 후보 사이드에서 심상정 찍으면 안철수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허.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안철수 되기를 원한다면 심상정 찍어라. 그럼 되잖아요. 안철수 후보 되게 원한다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상정 찍으면 되잖아. 그 말이 맞다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를 향해서 예. 네. 안철수 후보 공약 포인트가 참 안철수 그러면 보수 표심에다가 지금 지지를 호소해야 되셨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전부 다 정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높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양강 구도가 지금 아니거든. 그리고 과거 영남 호남 뭐 YS DJ C의 지금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그냥 구야권끼리 싸우는 그 예. 1, 2위를 다투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열심히 투표 한 번도 안 빠지고 투표했던 분들 중에 이번에는 좀 빠질 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래서 70% 초반대를 안 넘어설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대선 투표율이. 예. 네네. 그리고 보수 표심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처 없이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헤매고 있잖아요. 예. 또 황교안부터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황교안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안철수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한 곳으로 다 직결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가파른 양강 구도로 가면서 다른 제3의 후보들의 표를 다 말려버리는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지금 현재 3%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남은 4번의 토론 속에서 이 박스를 깨고 나오면은 예. 내고 나오면은 뭐 5%를 넘어서 가지고 두 자리 저희가 목표가 두 자리니까 예. 그럼 세 자리가 목표가 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목표는 두 자리 숫자인데 그렇죠.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애초의 목표대로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걸림돌은 이제 계속 이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유권자들 그렇죠. 심리죠.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비판적 지지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저희들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면서 지지를 해달라. 네거티브 좀 해달라. 네, 그렇죠. 비판적 지지를 확소고대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심상정 후보 숨겨놓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좀 없어요? 갑자기 막 정보를 좀 흘려주신다든가 주식 숨겨놓은 게만 몇백만 원씩 있다든지 뭐 있어야지 네거티브를 하죠. 아, 그런 걸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네거티브 소재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이쪽에. 포스터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당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 포스터가 마케팅적으로 성공하자 그거 가지고 막 그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공방을 벌였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이죠. 네. 사실은 그 논란이 있는 거지. 그거 보고 뭐 사실 그 이재석 씨 작품이다라는 얘기도 처음에는 있고. 그랬는데 이재석 씨는 이제 직접 하지는 않았고 예, 뭐 감수, 아이디어를 줬다. 감수.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 특히 반전 평화와 관련된 예. 그분 포스터들은 정말 이분 천재다. 발상을 뭐 뒤집는. 예. 근데 이번 포스터 보고 야, 너무 좋다, 천재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죠, 솔직히. 뭐 노이즈 마케팅의 소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명 가진 문제는요. 그럼 뭐 디자인이야 취향의 문제니까 당명을 뺀 거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뺐다는 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같은 달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수막도 마찬가지도 굉장히 후보를- 좁게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하면 1등도 될 수 있는 2등 후보의 전략은 아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거의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3등이 이제 하여튼 몸부림을 치는 뭘 어떻게 몸부림쳐서라도 파격으로 나가서 뭔가 이렇게 판세를 갖다 바꿔보려는 그런 경우에서는 그 이제 뭐 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문법을 벗어난 건 확실하고, 예, 그게 화제가 된 것까지도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다음에 이어질 토론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공략하는 게 목표는 아니네요. 심상정 후보는. 본인의 차별점을 드러내는 게 목표네요. 뭐 차별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좀 스스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또 스스로 땅을 파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가 볼 때 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헛발질하면은 바로 쓰러뜨려야죠. 쓰러뜨리는 토론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가지고 그때는 뭐 우리 정부가 없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바로 좀 이렇게 만져줘야죠. 그래서 가차없이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제기도 하고 차별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전법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약점을 보이거나 실수를 하거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 약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쓰러뜨리겠다. 그렇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다음 토론의 기본 각오가 남다른 거네요. 심상정 후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 가지고서 이걸 좀 뭔가 3% 박스권으로라도 깨고 나와서 네. 원래 목표로 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은 그런 이제 좀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상대 배려해가지고 봐주고 그럴 여유가 없다 우리가. 네, 너무 많이 봐줬다. 너무 많이 봐줬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쭉 지켜보면서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실제 국회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이나 이런 데서 발군이었죠. 실제 발군이었는데 토론회에서 목소리가 좀 빨랐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예,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네.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지켜보는 사람하고 그게 나가서 앉은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후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 본인의 점수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토론 관련해서 내공이 가장 좀 잘 쌓여진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내분 남은 토론 과정에서 원래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야 워낙 토론이 일상화된 정당이어서 토론을 워낙 많이 했던 후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까 만져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이 코너의 제목 후보로 노회찬의 주물럭이 올랐네요. 네, 대단한 센스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주물럭. 자, 주물럭 코너를 오늘 주물럭에 하죠 그러면. 주물럭 코너를 끝내기 전에 심상정 후보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가장 핵심 슬로건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인데요. 이거는 노동하는 게 부끄럽지 않고 노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즉 땀 흘려 일하는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고, 복지에 돈을 갖다 많이 쏟아붓는다 해서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으면서 격차를 덜 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갖다가 2020년까지 높이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갖다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없애나가는 그런 방안 등을 통해서 또 원 하청의 어떤 초과 이익을 갖다 공유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 등 해서 세금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이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더 나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 속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요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근로자라고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상정 후보를 한번 더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물럭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뉴스 공장을 31개월, 13개월 딸내미들과 함께 듣는데 아이들이 안 씻으려고 때를 쓸 때 김호준 씨 사진을 보여주고 안 씻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순순히 씻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보내놓고 미안합니다 문자가 왜 보냅니까? 네. 노회찬 대표가 나오면 항상 제목 후보들이 줄줄이 저한테 옵니다. 몇백 건씩. 예. 오늘도 노인정이라고 왔어요. 노회찬의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제목 후보들이 옵니다. 자, 편의점에서도 뉴스 공장이 나오네요. 조금 전에 버스에서도 들었는데 참 지겹습니다.
저도 지겨워요. 다들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영의 옵스터 레코드. 한 주 건너뛰고 이번 주에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판매가 잘 됐네요. 지난주 방송사고, 네, 일단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방송사고죠?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렇지. 예. 전화 연결을 했는데, 4번 연결했는데. 4번 연결했는데 4번이 잘 안 되고, 연결됐던 시간이 끝나가지고 다 끝나버렸던. 예. 예. 일부러 그랬죠. 그랬다는 항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보통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면, 요즘 예. 인터넷이 아니라 휴대폰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잘 없잖아요. 예. 전국 어디든 간에 지하도 잘 되고. 근데 이제 4번씩이나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저 효과음 연습해가지고 지식지식 한 아니에요? 일부러? 자, 그랬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하호영 기자가 10분을 남겨놓고 저희가 연결을 시작했는데, 한 7, 8분을 연결하다가 다 보내가지고, 예. 혼자, 그냥 아이템을 만들면서 혼자 떠들었어요. 뭐라고 떠든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그랬던 나쁜 하영이 오늘은, 특별한 아이템을 들고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이템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정원에서 2008년도부터, 네. 우파 성향의 단체, 그리고 청년들을 속칭 알바부대로 이용을 해서, 조직화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한겨레 특정이죠. 예, 한겨레 20일에서 김환 기자, 정원봉 기자 함께 썼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 마이크 좀 떨어지라고. 예. 밖에 저 제작진이 시비를 거네요. 마이크 좀 떨어주시고. 예. 자, 사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직접 운영했다라는 네. 게 지난 대선에 밝혀진 바고.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밝혀낸 것은 직접 국정원 내에 팀이 있었다 말고. 예. 바깥에 국정원이 운영하는 어떤 위성부대가 또 있었다. 그전부터. 예. 이런 거죠. 민간인들인데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는 댓글 알바 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강조점을 좀 두자면, 우파단체와의 국정원과 우파단체와의 관계를 드러냈다는 좀 의미가 좀 있죠. 그러니까 우파단체의. 소위 우리가 이제 보수 구구단체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친박 집회 때도 뭐 수십 개 단체들이 나왔죠. 예. 근데 그런 단체들의 뿌리가 여기가 아니냐. 예. 그런 정황이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실제로, 대표적인 그 우파단체 중에, 흔히 말하는 구구단체 중에 한 곳의 대표, 한국자유연합 대표에게 예. 마스터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런 직위를 주고 알파팀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 알파팀이라고 하는 소위 알바 부대가 먼저 있었고. 그렇죠. 예. 거기서 팀장 역할을 했었던 예. 분이 나중에 이런 단체에 장이 되어 있었더라. 이런 거죠. 그분은 이제 기존의 청년 단체의 예. 장이었고요. 아, 그리고 그때부터도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청년 단체의 장이었습니다. 무한전진이라는. 탄핵 반대가 아니면 탄핵 지지요. 당시. 탄핵 때문에 벌어진 촛불 집회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떠올려 보시면, 예. 갑자기 급작스럽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 탄핵 반대 집회가 그때 열렸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예, 탄핵하라고 맞습니다. 촛불 예. 집회가 열렸고, 그때는 탄핵하지 말라고 촛불 집회가 크게 열렸죠. 크게 열렸죠. 예, 근데 그 촛불 집회를 반대하는 집회. 그렇죠. 그때는 이제 탄핵하라는 소위 보수단체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김 대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임의 단체를 좀 더 만들어라. 더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단순히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명의로 공식적으로 여론 선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더해서 1인 시위 포함해서 기자회견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뭐 그런 이메일들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 출발은 그런 단체 장에게 예. 그 단체 장을 통해서 민간인들에게 이제 일부 예. 알바들 운영했는데 그리고 돈을 주고. 예.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댓글 알바팀을 원했던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지속 가능한 댓글 알바팀을 만드는 방식이 그래서 아예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예.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예. 개별 알바비가 아니라 예. 그런 형식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노력.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등장한, 그러니까 김 대표와 국정원이 상의한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의 이름이 실제로 지금 단체로 존재합니다. 아, 그때 예. 구상되었던. 예. 한국아시아연합 또는 한국자유연합으로 단체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한국자유연합이 지금 존재하죠. 만들어졌다. 예. 그러므로 그런 논의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논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여론 조작이고 예. 거기에서 근거한 우파 단체들과의 어떤 관계까지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운영한 겁니다. 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정원 정직원을 가지고 댓글 알바팀을 돌리다가 그게 잡힌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댓글 알바들은 국정원 정직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바깥에 민간인이 있는데 예. 그 민간인에게 국정원이 돈을 주면서 예.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그 댓글을 달라고 그런 조직을 상시로 운영해 왔다는 건데. 예. 이게 댓글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 칼럼 수준의 글들을 요구했습니다. 아, 예. 예. 아, 댓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고라 게시판이라고요. 그렇죠. 그 게시판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요. 예. 그 의도적으로 죽였죠. 그렇죠. 예. 아고라 게시판이 상당 정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예. 그 대형 게시판이었는데 그 대형 게시판의 여론 주도 기능을 두려워했던 예.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개편이 일어나죠. 잘 되고 있는데 막 축소해서 없애요 막. 예. 예. 그랬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들의 글을 베스트 댓글로 또는 클릭수를 유도하고 그 관련된 프로그램도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정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프로그램을 돌려서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이런 프로그램 괜찮다라는 소개도 하고요. 예. 아, 댓글 알바가 거기서 거의 칼럼 수준의 예. 논리적인 댓글 넘어서는 해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대 논지를 만들어내 달라. 예. 그런 알바들을 쓰고 그 글을 쓰고 나면 그것을 추천이 자동으로 많이 돼가지고 올라가도록 프로그램을 이런 걸 쓰면 어떻겠냐. 예. 국정원이 또 지시해주고 예. 권유해주고 예. 그런 게 이메일에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열흘이나 보름 어간에 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비법도 전수하고 서로 간에 아 이렇게 하면 예, 댓글이 그런 모임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간다. 예. 아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하는군요. 예, 왜 그러냐면 댓글 알바 잘하는 법. 예,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조회수 1000클릭 이상이 되어야 인센티브가 지급되거든요. 아 인센티브도 또 있어요? 예. 아 차등 지급. 예, 20대는 25,000원, 30대는 5만 원으로 그 나이 기준으로 해서. 차별이고 예. 나이 차등이고 그 조회수도 차별해서 예, 조회수도 차등을 주고요. 성과급제네요. 예, 선거급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한 여론 조작을 넘어서서 예. 예를 들면 당시에 기억하실 분 하시겠지만 그 용산 참사가 있었거든요. 예. 용산 참사가 촛불 집회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상황이 좀 변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때에 그 집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그 영상 장비를 주기도 하고요. 그것을 아. 찍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기도 하고요. 특히나 충돌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을 더 찍어와라.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좀 쉽게 올릴 수 있도록 구호도 외치고 좀 자연스럽게 하라라는 뭐 이런 회의까지 했던 것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80년대 학생운동 때 네. 학내에 투입했던 그 소위 프락치 예. 그 프락치를 상설화하고 온라인화한 것이네요 이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이후에 2012년에 있었던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원형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용산 참사 관련된 내용을 내려보내면 그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맥락을 가진 글을 게시글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클릭수를 올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의 수법하고 굉장히 네.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에서 소위 이제 시발단을 네. 찾아내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들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드러난 것은 예를 들어서 임모 목사 예. 정도인데 근데 그게 단일 조직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추적하던 때를 되새겨보면 굉장히 많은 점조직이 있었어요. 사실 예, 그때. 뭐 수십 개 이상이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차단내고 상징처럼 드러난 게 이제 그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분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지. 예. 굉장히 많은 직업군에 다양한 사실은 알바단이 존재했었거든요. 예, 여기도 시간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파 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알파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베타 팀도. 베타나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파 다시 1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다른 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적이 뭐 비교해 보니 적다. 아하, 예, 알파 실적이- 팀의 예, 실적을 다른 팀과 비교해 뭐 그런 비교한 듯한 정황. 예, 예, 아, 재밌네요. 이거 물론 저는 국정원의 반론 받습니다. 예, 국정원 반론 받고요. 실제로 언제든지 인수원에 알려주십시오. 예, 국정원 쪽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항상 사실 무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반론이 거의 일관됩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핵심적으로 그럼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국정원 직원이 그 민간 보수 단체의 대표를 마스터로 두고 알파팀 운영한 이런 정황이었으니까 실제로 그 국정원 직원이 있느냐 그리고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기사를 썼고 그 직원은 부분에 대해서 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김 대표라고 하는 분도 실제 국정원 직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기사화한 거죠. 그렇군요. 예. 최소한의 사실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네. 그 컨택 포인트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실제 국정원에 존재하고. 예. 그리고 이 김 대표가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는 것도 맞고. 예,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자금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집을 받았기 사실 이런 때문에 예. 추정이나 예. 또는 이런 일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 사무실이나 예. 뭐 지난번에 윤모 목사 사례처럼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고 이건 얼마고 그리고 이메일이 직접 등장하고 이건 처음이에요. 예. 이런 구체적인 정황은 처음인데 문제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끝났냐 이거죠. 예. 그렇지 않고 이게 면면이 이어져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도 결국은 이런 팀의 출신들이
혹은 이런 일을 하던 분들이 계속 이 일을 국정원 사이드에서 해와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금. 그 한겨레 21에서는 애초에 그 의혹부터 출발해서 취재가 됐는데 아하. 시간이 거슬러 가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거고요. 거슬러 가다 보니까. 예. 처음에 이게, 저도 알아요, 이 사건 자체는. 부림주택이라고. 예, 강남구 역삼동에 있죠. 네. 예. 태극기 소위 집회가 한참일 때. 네. 그 집회하고 상관없이 이 첫 출발은 제가 알기로는 화이트리스트. 맞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나왔는데 정반대로 정부가 지원한 의혹이 있는, 예. 의도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있는 영화가 있다. 예. 그거가 이제 소위 모태펀드의 지원인데, 예. 모태펀드를 주로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가짜뉴스가 하고, 이런 예. 보수단체가 잔뜩 한 건물에 들어있더라. 예. 이거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예, 우연히 발견한 거기서 거죠. 시작된 거죠. 예, 거기서 시작됐고 실제로 우파 단체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하고의 관련성을 추적하다가 그리고 네. 그것을 보도하다가 이 제보를 받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하고 관련된 단체가 2008년도에서 9년도를 넘어오면서 이미 설립됐고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돼 있던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를 들면 그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정황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진 댓글 알바 팀이 예.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서 가장 최근에 가짜뉴스까지 연결되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번 대선에도 이런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댓글 알바나 소위 시발단의 활동들이 예.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못할 이유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면 지금 야권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야권 후보들의 네. 지지율이 높아서 좀 조심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SNS의 동향을 보면은요. 특히 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등등 트위터를 포함해서 가짜뉴스의 어떤 그 활용 빈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정 후보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념 성향에 대한 그 공격이 특히 최근 들어 대단합니다. 최근 몇 주, 2, 3주 사이에 예. 이것은 정말로 보수 지지자들이 등장한 것인가, 예. SNS에 갑자기. 아니면, 지난 대선처럼 갑자기 조직적인 이 댓글 알바 활동이 또다시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 만한 대량의 어떤 SNS 활동들이 잡히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정치에 댓글도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걸 보면은 이건 가짜다라고 느끼시는데 매일 보는 사람들. 예, 근데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일반 시민들은 그걸 보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 이 후보가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걸 노리는 거죠.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건데 지금 이번에 특종은 그건 국정원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예. 지난 시발단도 2012년도 그랬지만 그 이전 그 뿌리가 되는 원형도 국정원이 시작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했던 이 민간인 조직을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이 국정심리전단이라든가 군사이버사령부에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IP를 우회하는 방법이라든가요. 아니면 노하우들이, 사이버 노하우들이. 예, 블로그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SNS를 플랫폼을 삼아서 전파를 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성과가 체크가 돼요.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겁니다. 이런 식의 추정은 오랫동안 해왔어요. 예. 근데 그중에 이메일이 처음으로 물종으로 나온 건데 네. 다음 정권이 예. 들어서고 다음 정권이 이걸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일단 국정원법 위반 사항인 것은 맞고요. 네. 맞고 다음 정부에서 이게 실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우익 청년 단체, 우익 단체의 대표는 지금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으로 간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이 뉴스 나온 다음에? 예. 네.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죠. 미국에서. 갑자기? 예. 한겨레 하영 기자였습니다. 뉴스공장은 국정원의 반론 인터뷰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